시장님은 또 사무실도 이제 다 근무 부서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인사도 되게 잘 해주시고 마주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도 항상 이렇게 즐겁게 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그래서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저희 이춘희 시장님은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앞장서시는 시장님이시고요. 청사에서 만나 뵐 때 직원들하고 다정하게 인사도 하고 이제 어려운 점을 묻는 등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서 직원들이 편하게끔 일하게 할 수 있는 시장님으로서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저희 시장님은 직원들 복리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일하는 환경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정 3기가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종시정의 성과 또 어떤 것을 꼽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시정 3기 우리 전체 우리 지방자치로 보면 이제 민선 7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시정 3기 출범할 때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세종시를 지금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행정수도에서 좀 반토막난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갖는 가장 큰 꿈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우리 세종시로 국회를 통째로 옮기고 또 청와대와 또 서울에 남아있는 잔류 부처들도 옮기겠다 하는 뭐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최근에 좀 탄력을 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건데요. 우리 시가 좀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주민자치를 잘하자는 것, 그리고 시에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착실히 좀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아직 건설 중인 도시라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중교통도 좀 불편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충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 도시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뭐 정차하고 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만 가지고는 좀 자족성이 있는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건설이라든지 또 관련된 뭐 자율주행차와 같은 그런 기업들 유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한 반쯤 지났는데 뭐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남은 이제 2년간 과제가 많을 텐데요. 예. 하반기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정책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침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라든지 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큰 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이제 9월 3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처음에 신행정 수도로 추진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는 이제 서울에 그리고 행정은 세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무원들이 뭐 국회만 열리면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 전부 여의도 가서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안정되게 좀 국정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국정 비효율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세종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선은 헌법적인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개헌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되는 일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예산에 10억 원, 또 금년 예산에 10억 원 합해서 2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아직까지 설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를 착수하려면은 이제 입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또 건물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점들도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들 중에서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부처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뭐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들은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고, 또 정부 산하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출자기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제 1차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게 아마 이제 결정은 2005년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돼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또 이 일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이제 재미있는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세종시 볼거리, 즐길거리, 명소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세종시 오면 볼 게 뭐 있느냐? 세종시 오시면 세종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유서 깊은 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외국은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도시들 가면은 그 도시의 오래된 역사적인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적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라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도시를 보는데, 우리 세종시에 와서는 그걸 볼 게 아니라 이 도시는 건설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를 상상해 가면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를 보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관광이라고 보면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도시를 보는 것이죠. 이 건설 중인 도시를 보는 것은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현재의 세종시는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도시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세종시가 건설되는 모습 보는 거, 이게 이제 볼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건설 중인 행정도시로 건설 중인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옛 그 백제의 그 유적들도 좀 남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의 그 북쪽에 비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절이고요.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의 역대 왕들을 모시는 또 그런 백제 대제라는 그런 큰 제사를 옛날부터 지내왔는데 뭐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 그런 절도 있고요. 또 우리 세종시 안에는 이제 호수공원 같은 인공호수도 있고, 또 고복저수지도 있고, 또 최근에 또 그 문화재로 등록된
우리 저 스님 앞에서 그런데요. 북왕성당 같은 곳은 맞습니다. 예, 북왕성당은 성당 우리 이제 근대 건축물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는 뭐 그런 성당이 또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 나름대로는 옛 모습과 또 새로운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또 하나 또 추가 좀 질문 드린다면 예. 종교 타운이 또 생긴다는 또 말씀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또 구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교 타운이라면은 우리 시는 어쨌든 새로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예,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다양한 종교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도 또 정부나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일 중에는 우리 이제 불교 쪽에서는 조계종에서 불교 문화원을 저기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불교라는 것이 이제 종교로서 의미도 있지만 우리 전통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여기에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서 지금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뭐 캐톨릭 쪽에서는 대전 교구청이 우리 아마 금년 10월이나 11월쯤에는 우리 세종시로 이전해 오게 됩니다. 캐톨릭은 또 캐톨릭대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큰 그 교회들도 우리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자기 종교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뭐 그런 준비도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와 종교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기대가 됩니다. 예. 세종 행정수도 논의가 이제 제정화됐습니다. 예.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행정수도 모습 말씀해 주시죠.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면은 서울에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 뭐 온갖 것들이 다 서울이 아니면은 뭐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5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뭐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겨두고 그리고 행정기능은 떼내 와서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행정수도와 경제의 수도가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물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두 개 한 곳에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워낙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 주면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될 수 있을 텐데 기업이나 대학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가는 거죠. 이제 그 결정을 한 게 이제 행정 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은 행정 수도, 서울은 경제 수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는 건데 뭐 그 비근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과 같으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지만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불편을 겪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좀 으뜸에 서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꼭 경제와 행정이 한 도시에 있으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또 너무 집중돼 가지고 집값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말 아주 어찌 보면은 좀 근본적인 해결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단계에 와 있다 생각을 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 기능을 옮겨서 우리가 지방으로 먼저 갈 테니까 기업들 또 뭐 따라서 지방으로 가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 기능은 세종시에
그리고 이제 정부 산하,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은 10개 혁신도시에 가고 연관되는 기업들이 따라서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 집중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이 좀 손해 나는 것 아니냐? 저는 손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집중돼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집중을 오히려 해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 그 수도권 주민들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은 너무 비좁아가지고는 편안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해 주는 것이 수도권 주민들한테도 결코 손은 날 일은 아니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예. 시장님 뵈면서 아주 명쾌해지는 답변을 들어서 예. 좋습니다. 국토부 차관 등을 이제 지내시면서 행정수도 실무도 맡으셨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헌 입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는데 최적의 방안을 이제 제시 좀 한번 해주시죠, 이 기회에. 예.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신행정 수도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3년 3월달에 제가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실무적인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침은 충청권 신행정 수도 건설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도시 성격 또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인지 도시 규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서 하나하나 국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가던 중에 이제 입지도 결정되고 지금 현재 입지로 지금 세종시로 결정을 짓고 난 후에 그게 이제 2004년 8월 11일 날 그때 딱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 난 게 200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재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그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입니다. 그 위헌 결정은 뭐냐면은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서 옮기거나 국민투표를 해서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기에는 마땅치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1987년도에 개헌이 된 후에 지금 30년 넘게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넘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 시대였는데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 소위 AI,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주류로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민주주의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상들을 좀 반영을 해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헌을 할 때 어쨌든 우리 행정수도 위헌 문제는 좀 확실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2018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개헌안을 한번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내용에 보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서 법률에 이임을 하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 하는 규정을 넣고 그때 이제 설명 자료에 보면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개헌안에 보면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여야 간에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마 언젠가는 좀 개헌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자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회 이전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 부처의 추가적인 이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부는 여기 내려와 있고 또 1개 부는 또 중소기업부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 5개 부가 남아 있는데 서울에는 이제 대통령 고유 기능,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기능, 국군 통수권자로서 기능 뭐 이런 것들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교, 국방, 통일, 법무 뭐 이런 부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부가 있는데 여성부는 실은 유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해야 될 일이 오히려 같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뭐 여성부 같은 부도 좀 내려오는 게 좋겠고 또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우선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부처들, 이 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부처들이 다 세종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일하는 데 훨씬 나을 것이다. 또 그 외에도 정부 산하의 여러 산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협회, 단체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좀 서울에 남지 않고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본래 세종시를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임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편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릴 적 꿈과 이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제 어릴 때 꿈은 제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랬는데 그때는 역시 농부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평생 공직에 지금 몸을 담아온 뭐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꿈은 좀 그런 대로 좀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좀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 또 청소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우리 살아온 시대가 이미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4차 산업 시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겪었던 것은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얘기를 과연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이 얘기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래의 문제, 진로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학교 성적에 맞춰가지고 대학 가고 또 전공 과목 결정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하기 전에 저는 좀 학교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로에 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닐 때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책도 읽고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진로는 역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또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또 어떤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수도권 과밀, 수도권 집중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수도권 집중 문제
지방의 그 낙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정부가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산하 기관들도 옮겨야 되고 관련되는 기업들도 지방에 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정부 기관은 이제 지방 이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권한이 전부 중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서울로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뭐 아까 1987년도 뭐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뭐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1960년에 4.19 혁명부터 5.18 광주 혁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훈련이 많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믿고 권한을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맡겨주고 또 현장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일을 맡겨주는 거 그게 저는 주민자치고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또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건설, 행정수도 완성 이런 것과 함께 지방 분권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가적인 뭐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해할 게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어떤 희망이 또 있을까요? 이제 우선 이제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늘 이제 죄송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건설 중인 도시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좀 해소해 드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가 이제 아직은 자족성 있는 도시가 되지를 못해서 좀 기업들도 좀 같이 내려오고 또 상권도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좀 활기찬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교통 문제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교통 시설도 좀 보강하고 원래 처음 계획해 놨던 게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이제 계획은 돼 있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일부만 아직 된 거죠. 그 나머지 것들도 좀 빨리 마무리해서 뭐 전국적인 접근성도 좀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 시가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네. 평균 연령이 지금 한 36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젊은 도시니까 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고 또 청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 예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설,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말씀드려도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특히나 장마, 비로 해서 피해가 많은데요. 우리 국민들께 위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19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병마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겪으시고 계시죠.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예를 쓰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 같은 걸 잘 지켜주시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좀 끝날 때까지는 좀 긴장 늦추지 말고 이렇게 잘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몸 아프고 그러면은 빨리 가서 검사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 저 장마도 지금 유례 없는 장마를 겪고 있고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한 540mm 정도 비가 왔었는데 어제 현재로 저희가 1100mm가 넘었었습니다. 작년 한 2배 정도 비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비가 많이 와서 뭐 크고 작은 좀 피해가 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그 피해가 좀 적은 편이고 그래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시는 좀 국민들께도 좀 위로와 좀 격려 말씀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또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데 또 이런 위기 상황을 또 우리가 합심해서 잘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또 힘내셔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또 이웃에서도 도와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세종 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